여보, 미안해. 오늘은 꼭 가봐야 해. 72세 이수진은 남편 강태수의 일주기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있던 카페 자리. 그곳이 오늘 완전히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고 싶었다. 엄마, 혼자 가시게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의사인 아들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었다. 50년 전 그날처럼. 재개발 현장에 도착한 수지는 숨이 멎었다. 카페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의 노숙자. 하지만 그 옆모습이 민호 씨?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12월 21일 서울 명동 한복판. 이수진은 재개발 현장 앞에 멈춰섰다. 50년 전 봄날 카페가 있던 자리였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빈터에는 공사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만났었지. 1973년 겨울. 23세 수진과 민호는 이 카페에서 이별을 약속했다. 정확히는 잠시의 이별. 민호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다. 2년만 기다려줘. 박사학위 따고 돌아올게. 그때 결혼하자.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릴게. 이 카페에서.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공항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민호의 가족은 그가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수지는 그날부터 1년간 매일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1년 후 부모님의 강권으로 강태수와 결혼했다.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다.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려고 노력했다. 50년이 흘렀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수지는 이제 혼자였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마저 사라지는 날이었다. 펜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수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공사가 중단된 빈터 한가운데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였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데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수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 혹시 저기요. 수진은 펜스를 따라 걸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노숙자는 반응이 없었다. 수진은 공사 현장 입구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그 사람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헝클어진 긴 백발, 주름진 얼굴, 야윈 몸. 하지만 그 윤곽은. 수지는 그의 앞에 섰다.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빈 듯한 눈빛. 하지만 그 눈이 수진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민호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숙자의 입술이 움직였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듯 거칠고 쉰 목소리였다. 알았어. 올 줄 알았어. 그 순간 수진의 다리가 풀렸다. 50년 전 그 목소리. 늙고 쇠했지만 분명했다. 박민호. 죽었다고 들었던 그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앞에 남루한 노숙자가 민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호 씨, 정말 당신이에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호 씨, 나예요. 수진이에요. 기억나요? 민호의 눈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 기다렸어. 당신 올 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가 껴안고 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낡고 더러운 청가방. 민호는 그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쥐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민호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수진은 숨이 멎었다. 1973년 이 카페 앞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었다. 이걸 50년 동안. 수진의 목이 메었다. 사진 뒷면에는 민호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진아, 2년 후 여기서 만나자. 사랑해.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민호는 죽지 않았다. 사고 후 어딘가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아니, 돌아왔지만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이다. 당신, 여기서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50년간 참았던 눈물처럼 보였다. 카페, 없어졌어도. 여기가 약속 장소. 수지는 민호를 껴안았다. 그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다. 50년을 이 추운 거리에서 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호 씨. 수지는 울먹였다. 민호가 죽었다고 믿었던 자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다. 그 시간 동안 민호는 이 자리에서 혼자. 가요, 민호 씨.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요. 수진이 민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기. 떠나면 당신 못 만나. 이미 만났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아니야. 꿈이야. 또 사라져. 민호의 정신은 온전하지 않았다. 5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수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멀리서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공사장 무단 침입이야. 수지는 다급해졌다.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호 씨, 내일 다시 올게요. 꼭 올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민호의 목에 둘러주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호가 살아있다. 50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의 텅 빈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새벽 5시 수지는 결심했다. 아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지우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말했다. 엄마, 그분이 정말 그 사람이 맞아요? 50년 전 사람이잖아요. 확실해.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병원 응급실 통해서 그분 모셔올게요. 위치 보내주세요. 아침 7시. 지우는 구급차와 함께 재개발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 간 거야? 주변을 헤매던 수지는 공사 현장 뒤편 골목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호 씨. 민호는 수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가지 마. 또 꿈이야.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발 저 좀 봐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그제야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진아, 정말 너야? 네, 저예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요. 지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저는 의사입니다. 건강 상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 아들이에요. 믿어도 돼요. 병원 응급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한 영양실조, 만성 폐렴, 동상으로 인한 조직 괴사. 지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말했다. 엄마, 이분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수진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 영영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얼마나 남았어? 길어야 일주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지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병실에 누운 민호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수진이 그의 곁에 앉자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다. 꿈이 아니구나. 네, 꿈 아니에요. 수진아,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5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고 났어. 공항 가는 길에 머리를 크게 다쳤어. 정신 차렸을 때 병원이었어. 아무것도 기억 안 났어. 내가 누군지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6개월 후에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어. 수진아, 약속, 카페, 전부.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다. 집에 갔어. 부모님 이사 가셨어. 수진이네 집 찾아갔는데 이미 결혼했다고. 수진은 통곡했다. 그때 민호가 찾아왔다면 자신은 아직 결혼 전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수진의 결혼 소식을 듣고 돌아섰을 것이다. 그래서 카페로 갔어. 거기가 우리 약속 장소니까. 민호 씨, 처음엔 며칠만 있으려고 했어. 그런데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 기다리면 언젠가.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50년 기다렸어. 오늘 왔구나. 수지는 민호의 손을 꼭 쥐고 울었다. 50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그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거리에서 버텼다는 것이.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했어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여줬어야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해 보였어. 멀리서 봤어. 아이 안고 웃고 있었어. 그 모습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끔 멀리서 봤어. 수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민호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것을, 50년간 자신의 인생을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을. 미안해. 수진아, 약속 못 지켜서. 아니에요. 민호 씨. 수지는 민호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50년 전 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사랑해요. 그때도 지금도.
민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병실 밖 지우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나오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일주일 후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그가 50년간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자신의 행복한 삶을 멀리서 지켜봤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50년 전 민호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색바랜 사진들, 민호가 써준 편지들, 함께 갔던 영화 티켓. 수지는 그중 한 장의 편지를 펼쳤다. 민호가 유학 가기 전날 밤 써준 편지였다. 수진아, 인연은 금방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줘. 돌아오면 제일 먼저 봄날 카페로 달려갈게. 거기서 무릎 꿇고 청혼할 거야. 평생 너만 사랑할게. 마이너스 민호.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민호는 약속을 지키려 했다. 봄날 카페로 달려갔다. 50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수지는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나는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민호의 병실 문을 열자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 씨, 주무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더 안 좋아 보였다. 수진아, 꿈 아니지? 네, 꿈 아니에요. 수지는 민호 곁에 앉았다. 그리고 가져온 봉투를 건넸다. 이거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50년간 간직했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꺼냈다.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들. 민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구나. 네,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러다 문득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남편분은 좋은 분이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껴줬어요. 다행이다. 민호가 안도하듯 미소 지었다. 행복했어? 후회 없었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 강태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수지는 평생 민호를 잊으려 애썼다. 남편을 사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민호가 있었다. 미안해요, 민호 씨.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넌 잘 살았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나도 행복했어. 수지는 민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50년을 거리에서 그게 어떻게 행복이에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를 볼 수 있었으니까. 멀리서라도 내가 웃는 걸 봤어. 아이 키우는 거 봤어. 손자 안는 것도 봤어.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게 나한테는 행복이었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어.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후회 없어. 정말이야. 너를 사랑한 것, 기다린 것, 전혀 후회 없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를 꼭 안았다. 5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50년간 나누지 못한 온기를 나누듯이. 사흘이 지났다. 민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지우는 수진을 조용히 불러냈다. 엄마,
오늘 내일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민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손을 잡으면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간 수지는 민호 곁에 앉았다. 민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수진아. 네, 여기 있어요. 민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마워.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다. 수진아, 내 가방, 저기 있는 거 가져와줘. 수진은 병실 구석에 놓인 민호의 낡은 청가방을 가져왔다. 민호가 50년간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다. 열어봐. 수진이 가방을 열자 숨이 멎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다. 수진이 상자를 열자 손이 떨렸다. 반지였다. 오래된 은반지 한 쌍, 그리고 종이 한 장. 그거 50년 전에 산 거야. 민호가 힘겹게 말했다. 유학 가기 전에 돈 모아서 샀어. 돌아오면 청혼하려고. 수지는 종이를 펼쳤다. 1973년 11월 15일자 영수증이었다. 민호가 미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사고 나고 기억 잃었을 때도 이 가방만은 놓지 않았대. 병원 사람들이 그랬어.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기억 돌아왔을 때 가방 열어봤더니 이게 있더라. 그래서 알았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수진의 눈물이 반지 위로 떨어졌다. 반지 보면서 기억했어. 조금씩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웃음소리.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끼워줘. 한 번만. 끼워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다. 민호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줬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도 반지를 끼웠다. 예뻐. 50년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민호가 웃었다. 수진도 울면서 웃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사실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말해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너 결혼하고 1년 후에 내가 찾아갔었어. 수진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기억 돌아온 직후였어. 참을 수가 없었어. 너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집 앞에 갔어. 그때 너 아기 안고 나왔어. 수지는 1974년을 떠올렸다. 결혼 1년 차 임신 중이었다. 아기 너무 예뻤어. 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 남편하고 웃으면서 민호 씨 그 모습 보고 돌아섰어. 내가 나타나면 너 불행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후로도 가끔 몰래 봤어. 너 아이 데리고 공원 가는 거, 시장 가는 거 다 봤어. 수진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50년 동안 계속 지켜봤어. 아이 학교 입학하는 거, 졸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세상에 손자 태어났을 때도 병원 앞에서 봤어. 너 손자 안고 웃는 거. 민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해. 무서웠지? 하지만 멀리서만 봤어. 방해는 안 했어.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민호는 50년간 자신의 인생을 그림자처럼 지켜본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했으니까 행복한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어? 민호의 손에 힘이 빠졌다. 수진아, 나 행복했어. 정말이야. 내 인생을 함께한 것 같았어. 멀리서라도. 민호 씨, 제발 후회 없어.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민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도 돼?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민호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다. 너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했었어? 수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민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민호 씨, 사랑해. 수진아, 다음 생에도 너를 찾을게. 민호는 눈을 감았지만 숨은 아직 붙어 있었다. 수진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실 밖에서 지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눈을 떴다. 수진아, 아직 있어? 네, 여기 있어요. 어디도 안 가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다. 예쁘다. 수진도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수진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말씀하세요. 저기 봄날 카페에 있던 자리 한 번만 더 가고 싶어. 지우가 깜짝 놀라 병실로 들어왔다.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론 밖에 나가시면 괜찮아요. 민호가 지우를 바라봤다. 어차피 오늘 내일이잖아. 마지막 소원이야. 들어줘.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휠체어를 가져왔다. 30분만요. 30분 후엔 무조건 돌아오셔야 합니다. 새벽 2시 병원 응급차가 재개발 현장 앞에 섰다. 지우가 민호를 휠체어에 태웠다. 수진이 담요로 민호를 감싸줬다. 눈 내리는 빈터. 민호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여기 우리 카페에 있던 자리. 네, 여기 맞아요.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너 커피 쏟고 내 옷에 묻었었어. 수지는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70년 봄,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수지는 손님에게 커피를 쏟았었다. 그 손님이 민호였다. 화낼 줄 알았는데 웃었었어. 민호가 미소 지었다. 너무 예뻤어. 당황한 내 얼굴이 한눈에 반했어. 저도 그랬어요. 민호는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도 눈 왔었지? 아니요, 봄이었어요. 벚꽃 날리던, 아, 맞다. 벚꽃? 민호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다. 수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 씨, 춥지 않아요? 안 추워. 내가 있으니까.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나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사실 너 결혼식 날도 갔었어. 수지는 숨이 멎었다. 1974년 3월 2일 명동성당. 맞지? 어떻게 멀리서 봤어. 너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오는 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웃고 있었어. 행복해 보였어. 민호 씨, 신랑 얼굴도 봤어. 착해 보이더라. 다행이다 싶었어. 너 잘 지킬 것 같았어.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시 끝나고 너희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려고. 그때 결심했어. 이제 진짜 잊어야겠다고. 하지만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못 잊겠더라. 하루도, 단 하루도. 수지는 민호를 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호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선택했어. 너를 사랑하기로. 평생 기다리기로. 후회 없어.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마. 웃어줘. 내 웃는 얼굴. 보고 싶어. 수진은 울음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행복하게 웃었다. 예뻐. 역시 내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그때 민호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어요. 고마웠어. 50년. 기다린 보람 있었어. 민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다음 생에는 꼭 먼저 찾아갈게. 놓치지 않을게. 민호 씨. 민호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사랑해. 평생. 너만. 민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민호 씨, 민호 씨. 지우가 급히 달려와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 돌아가셨어요. 수지는 민호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5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민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연고자가 없는 민호를 위해 수진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영정사진은 수진이 간직했던 50년 전 민호의 사진을 사용했다. 장례식장에는 수진과 지우, 그리고 수진의 친구 영희만 있었다. 영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라도 만난 게 다행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마친 후 수진은 민호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의 낡은 청가방 속에는 사진과 반지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작은 공책 하나. 수진이 펼쳐보자 숨이 멎었다. 민호가 50년간 쓴 일기였다. 1973년 12월 1일. 오늘 카페 자리에서 첫 밤을 보냈다. 춥다. 하지만 수진이가 올 것 같다. 1974년 3월 2일. 오늘 수진이 결혼식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1978년 5월 10일. 오늘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공원에 있었다. 멀리서 봤다. 엄마가 된 모습이 아름다웠다. 1995년 2월 14일. 오늘 수진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현수막이 집 앞에 걸렸다. 수진이가 행복해했다. 2023년 6월 3일. 오늘 장례식장 앞을 지나갔다. 수진이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위로해주고 싶었다. 2024년 12월 21일. 오늘 수진이가 왔다. 50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왔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수진은 일기장을 덮고 울었다.
민호는 50년간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며칠 후 수지는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았다. 공사가 시작되어 곧 새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수지는 민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다발을 놓았다. 민호 씨, 50년 동안 여기서 저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저도 사실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수지는 손에 낀 민호의 반지를 만졌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해요. 놓치지 말아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에서 민호를 만났다. 젊은 날의 민호였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진아, 이제 가자. 우리 약속한 곳으로. 수진도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벚꽃 날리는 봄날 카페 앞을 걸었다. 50년의 시간이 사라진 곳에서 3개월 후 지우는 어머니 수진의 병실을 찾았다. 수진은 암말기 진단을 받았다. 시한부였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수진은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 지었다. 좋아. 민호 씨 꿈을 꿨어.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손에는 여전히 민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민호 씨 곁에 있었어. 이제 곧 만나러 갈 거야. 50년 늦었지만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민호 씨, 기다려요. 조금만 더. 일주일 후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민호와 똑같은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장례식 날 지우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민호의 묘 옆에 어머니를 안장했다. 2개의 묘비에는 같은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박민호 1952-2024, 이수진 1952-2025,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5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두 묘비 위로 흩날렸다. 어디선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때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더 아름답습니다. 50년간 그 자리를 지킨 한 남자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